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만 2세 여자아이 가명으로 루이의 부모님 고민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가명 이름이 좀 낯익으실 수 있는데 지난 1월에 다룬 불안이 많은 아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에 등장했던 아이와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진급을 하며 바뀐 환경과 선생님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새학기가 되어 이제 2세반으로 진급하게 된 루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민을 나누게 된 이유는 바뀐 환경에 적응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루이의 예민한 성향,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을 많이 가리고 쉽게 긴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작년 처음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작년 적응기를 떠올려 보면 루이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살펴주시는 원장 선생님과 다정하게 반응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 덕분에 그 기간이 조금 수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2세반으로 올라가며 교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을 다녔던 경험이 있으니 좀 낫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새학기 첫날부터 담임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뒷걸음질을 치더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도 더 서먹해지고 급기야 다음 날부터 시작된 등원 거부가 지금 한 달이 되어가도록 이어지는 거예요. 루이에게 왜 가고 싶지 않은지 물으면 교실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싫다고 하고 이제 언니가 되어서 새로운 교실에 가는 거잖아. 그래도 안 좋아? 라고 하면 안 좋다며 자기는 다시 아기가 되고 싶고 아기반에 갈 거다. 아기반 선생님한테 다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실이 왜 싫은지 선생님이 왜 싫은지 물어보니 교실이 이상하다. 친구도 놀이도 재미없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놀고 싶다. 선생님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낯설고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에는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무서워? 왜? 선생님한테 혼났어? 하니 그건 아니야 라며 얼버무려서 무언가 상황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낯설고 긴장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반복되다 보니 루이가 그냥 적응이 오래 걸리고 낯가림과 예민함이 있는 걸 넘어서서 이런 변화와 과정을 무서움, 두려움, 공포로 느끼는 건가 싶어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무섭다며 다시 아기반으로 가고 싶다는 아이. 교실과 친구들은 싫고 집에서 엄마랑 더 놀고 싶다며 아침마다 오는 아이에게 어린이집은 매일 가는 거라며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렇다고 교실이나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이 정도로 예민한 아이라면 지금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 고민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억이 나는 친구네요. 이전 네. 방송을 한번 했었죠. 특히 아이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해봐, 이것도 해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네네. 부모님이나 보호자분이 그 활동 자체를 먼저 즐겨주시면 조금씩 흥미나 관심을 보이면서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혹시 뭐 부모님은 들으셨다고 하시던가요? 네, 부모님이 사연을 들으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되고, 그냥 하던 대로, 루이야,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 공감대가 좀 덜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음, 원에서는 어떠셨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있으셨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이때 당시 루이의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이 방송에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셨고, 특히 이제 네. 괜찮아를 단계로 쪼개서 설명해 주셨던 거, 그때 당시 방송에서,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루이의 표현이나 루이의 눈빛이나 걱정들이 정말 그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그 방송을 다른 선생님들도 들었는데,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 루이 말고도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좀 이 방송에서 해주셨던 솔루션이 좀 대입이 되면서
왜 너는 안 하니? 너 이거 해봤잖아. 좋아하는 거잖아. 네. 해봐. 그러면서 괜찮아, 해도 돼. 네. 라고 해서 어떤 활동에 집중하거나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즐기고 혹은 교사가 그거를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이 아이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봐도 괜찮겠구나, 재밌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조금씩. 네네네. 그러면 이제 좀 이 공감대가 좀 있으시고 확인도 네. 되셨네요,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고민의 사연에서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이해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의 알파요 오메가인 거죠. 처음과 끝이 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달려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특성의 어떤 마음인지. 네. 새로운 것에 경계하고 긴장한다.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파악이 되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스스로 해볼 만하다는 기분이 들고 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즐기게 되고 자신이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점점 더 그 활동에 집중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특성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듣는 어머님, 루이 어머님도 좀 이 특성에 공감이 되세요? 이걸 공감하시고 이 마음을 이해하는 거가 전부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이 상황에 맞게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혹시 이 친구가 등원을 항상 어머님하고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데려다 주실 때와 아빠가 데려다 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등원하는 차이가 모습이. 좀 있죠. 있어요? 네. 어떻게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지금 어머님이 고민사연 보내주신 요렇게 학기 초 힘들어하는 때에는 네. 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어머님한테는 이 친구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한다는 게 느껴져요. 뭐 예를 들면 울음소리를 더 흐느껴서 온다거나 엄마 목을 꽉 붙잡고 이제 뭐 어머님이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뭐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네. 뭐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머님한테는 조금 더 있어요. 뭐 좀 더 네. 있다 들어가겠다든지 아니면 안 가고 싶다든지 뭘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하는 편이고요. 네. 아빠하고 올 때는 안겨서 오는데 이 친구가 그런 요구사항이 사실 딱히 없어요. 아빠한테는. 네. 뭘 요구하지도 않고. 네, 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들어와요? 쉽게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표정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시간을 끄는 게 조금 더 짧다는 거예요. 맞아요. 훨씬 그러니까 짧아요. 어머니는 뭔가 실갱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덜 하시다는 거예요, 아버님하고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쉽게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아이가 기분 좋게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그런 의미라면 쉽게 들어오죠. 아빠랑 올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시간 차이가 거의 한 3분의 1. 그러면 이 친구가 아빠한테는 뭔가 요구하거나 떼를 쓴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있어봤자 조금씩 한두 가지 정도, 뭐 신발을 내가 벗겠다. 뭐 이제 이런 정도. 그럼 거의 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맞아요. 피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왜 아빠와는 상대적으로 등원이 쉬울까? 그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은 얘기하시는 게 있으세요? 두 분의 차이가 등원시키는 차이가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그렇죠. 어머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있는데 네. 이제 아빠는 조금 더 엄하게 한다. 좋아요. 그럼 네. 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면 얘기가 어렵고 등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아버님이 엄하게 한다는 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면서 등원하는 아이한테 이제 그만 울어. 네. 이제 울지 말고 갔다 와야지. 네. 뭐 이렇게 계속 울면 안 돼.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엄격하고 약간 톤도 높아지고. 네, 이제 이런 어조로 아버님은 이제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편이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고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아버님은 엄해서 단호하신 걸까요? 오. 평소에도 그러신데요?
등원하시지 않은 다른 활동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거는 소풍 오셨을 때 혹시 두 분 같이 오셨다는 그거는 떠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그런 상황이 평상시 상황에선 정반대의 이야기를 아버님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얘기? 아버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 루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엄청 꼼꼼히 챙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보세요. 등원할 땐 단호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버님. 네네. 평상시에서는 안 그러시고 훨씬 더 세밀하게 이야기 들어주고 무슨 마음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해 주시고. 네네. 그죠? 네. 엄하냐 안 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왜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게 농담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버님은 다음 스케줄에 일과가 있어요. 맞아요. 루이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루이가 알아요. 알아요, 루이도 네. 그걸.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걸 루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네요. 뭐가 좀 안 오세요? 느낌이 팍? 아니면 네. 뭐야? 싶은 생각 드시나요? 이 일과를 보낸다. 네. 아빠는 아빠대로 스케줄이 있고 아빠의 일과가 있어. 아빠의 입장은 그거야. 루이야, 너도 너의 일과를 보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까지는 없으시지만 루이야, 너는 여기 가서 좀 너가 있어줘야 돼. 라고까지는 뭐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네네. 그죠? 네. 이게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게 좋고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일과를 보내는 거지. 네.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뭐 등원하는 차 타고 이러는 게 힘들어 하시는 사연에서 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누셔라.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해 보이신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방송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루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네. 네. 너무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집 등원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성이나 단체 생활이나 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의미도 가능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특히 어머님께서 이 친구에게 재밌게 놀다 오라던가 즐겁게 보내고 와 라는 표현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재밌게 하고 와. 네, 뭐 오늘 땡땡땡 한대. 어떤 프로그램 한대. 너 좋아하는 활동 한대. 라던가. 네. 친구나 선생님과 뭐 어떻게 재밌게 지내고 오면 좋잖아. 라고 하면 루이가 부담이 될 거거든요. 1차적으로. 이성향은. 그런 활동이 다 신경이 쓰이는 활동이에요. 네. 네. 그냥 자신의 일과를, 엄마는 엄마대로의 일과를, 아빠는 아빠대로의 일과를 보내고 각자 오후에 저녁에 만난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 친구 그러잖아요. 지금 아기가 되고 싶다고 다시. 네. 네. 안타깝지만 성장에는 빠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드라마에서 어떤 아니다 싶은 빠꾸라고 하는 아버지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네. 루이의 성장에 빠꾸가 있는 걸 진짜 원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아니잖아요. 네. 네. 루이가 성장이 또는 환경이 변하고 뭔가 자기가 자라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날 건데 앞으로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그거. 네, 그러면 그때마다 뭘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어떤 뭐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다 루이에게 부담이 올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일과를 보내러 가야 돼. 엄마 스케줄대로. 루이는 루이 스케줄대로 잘 지내고 와. 라고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랑 솔루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이 그림 그리는 거 재밌으니까 해봐가 아니라 네. 엄마는 이렇게 그리는 거 재밌네 하고 그냥 그리시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네. 엄마는 엄마 일과를 보내러 갈게.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루이도 루이의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의 그 어떤 가치나 의미나 이런 얘기들을 굳이 설득이나 설명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굉장히 이 친구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올 거예요. 네. 특히 어머님 성향에서는 그런 거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의 일과를 보내세요.
예. 어머님의 일과를 보내는 걸 루이가 알면 자연스럽게 그냥 갈 겁니다. 집에 같이 가서 있어줄 수가 없다는 걸 알면. 네. 재밌지 않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네. 마치 모유나 분유를 끊고 이유식을 늘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른들 먹는 거랑 똑같은 걸 먹게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과정을 루이가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루이가 다시 자기는 밥 안 먹고 분유만 먹을래? 이러면 먹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지 않아. 너가 성장했기 때문에 너의 성장에 맞게 먹어야 돼. 라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루이가 자라고 언니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과를 해가는 거야. 라고 드라이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루이가 좋으라고, 즐거우라고, 재밌으라고, 이런 표현들은 어린이집 등원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거나 이러면 루이 성향의 친구는 더 힘들어 할 거고요. 부담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해가 뜨고 지는 일처럼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에 익숙해지도록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루이가 어떤 갈등이 적고 적응하는데도 도움을 주시는 일이 돼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놀고와 재밌게 놀고와 라는 게 이 친구한테 부담이 된다. 뭔가 잘 해내고 와야 될 것 같은. 그 맥락으로 들었을 때 좀 그 친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가 됐거든요. 네. 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일상을 보내시니까. 네네. 지난번 방송 내용도 그렇고, 이번 고민 사연에서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 친구의 모습에서, 항상 이제 본인의 어릴 적 기억도 떠오르고, 네. 참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본인과 이제 비슷하다고. 그래서 아마 아기 때부터 참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이의 불편이나 필요 등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민한 반응이 아니라 소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이전 고민에서도 이번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공통점이 네. 이런 예민한 아이에게 등을 떠미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등을 떠미는 것과 또는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둘 중에 이렇게 하시는 예민한 반응을 해주시던 것을 넘어서서요. 소통을 해주시는 것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냐, 등 떠밀어줘야 되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뭔가 일방향적으로 이 친구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네네. 특히 어머니는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또는 나의 생각을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친구에게.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어머님의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머님의 얘기를. 어머님의 일과를. 네. 어머님의 생각을. 오늘 엄마는 어떻게 보낼 거야? 라고 그냥. 엄마는 오전에 어떻게 보낼 거야? 오후에 뭐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이해되세요? 이 네네. 차이가 뭔지? 이거 되게 디테일한 차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 저게 뭔 소리라는 거지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을 드리는 게 되는데. 네. 네. 제가 이게 참 대면하고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좀 이게 되게 디테일한 차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우리 루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어머님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잘 다녀와가 있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뭐 엄마가 이따가 몇 시에 뭐 데리러 올게. 주로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시고 가시는데 그거랑 약간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일단은 하나 아셔야 될 건 이거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루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네, 굉장히. 네. 그냥 루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루이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에 대한 얘기예요. 어머님 성향도 제가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항상 그렇잖아요. 네. 아이의 마음, 보호자의 마음. 네. 네.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가 뭐예요? 어머님이 이 친구가 그림 활동을 하는데 그려봐라고 하기보다는 어머님이 그냥 즐기시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잘 보내고 오시는 걸 바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냥 본인의 일과를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본인의 일과를 잘 보내시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 루이의 얘기를, 그리고 루이도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는 뭘 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점심을 뭘 먹었어, 오늘 갔다 와서. 그럼 루이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뭐 먹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공감이? 네, 어떤 네, 느낌이 네, 들 것 같은지? 이 네. 친구의 입장에서? 네. 네. 엄마가 나의 시간에, 나의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지금은. 네.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대로 일과를 보내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일과를 보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해주시라는 게 어머님의 일과 어머님의 스케줄, 어머님의 생각, 그 일과 중에서 보냈던 감정과 느낌, 하소연하는 얘기는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보냈던 일과를 얘기를 공유하듯이, 그냥 기분 좋았던 일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다. 그런 소통을 해주셔라. 네. 나의 얘기를 들려주셔라. 네. 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얘기고요. 네. 특히 이제 소통을 할 때 이 상대방의 언어, 특히 이 친구의 마음,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예, 특히 이 친구는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괜찮다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네. 각 상황에 맞게 뉘앙스와 그 의미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의 마음과 이 말의 함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번 경우에는 이 사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무섭다라고 했을 때, 그 무섭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머님도 혹시 선생님한테 혼난 게 있나? 라고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시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비슷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 무섭다라는 얘기를 한 거가 왜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원장님? 혼이 났다거나 선생님이 뭔가 무섭게 했다, 엄하게 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그런 게 별로 비슷한 상황도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전 담임 선생님과 지금 담임 선생님의 성향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으세요, 두 분이? 그렇죠. 성향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 분의 스타일이랄까 이런 차이가 좀 있으세요. 예전 담임 선생님은 아이 놀이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놀아주시는 쪽에 좀 가깝다면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놀이를 관찰하시고 필요한 부분이나 더 흥미롭게 해볼 수 있는 걸 고민하시고 아이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좀 기록도 해두셨다가 질문하시면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 찾아서 아이에게 제안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확연한 차이가 있으시네요. 함께 놀이에 참여해서 놀아주면서 즐기게 하시는 것과 아이의 놀이를 서포트하고 흥미를 키워주시는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네요. 네. 네. 이 차이를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선생님이 화가 나셨나? 라는 기분을 무섭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전 선생님께서는 함께 놀이의 직접적인 상대가 되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직접적인 상대가 되어주시기보다는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건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하는 이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침 등원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조금 밝게 톤을 높이셔서 아이의 의상이나 날씨나 기분이나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서 스몰 토크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되면 조금 선생님 성향상으로도 그렇고 이 친구가 그닥 그게 공감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냥 물론 뭐 그러다가 그냥 적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만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이가 지내는 게 적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선생님께서 지금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약간 결이 비슷하게 본인의 관찰, 본인의 일과,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 친구에게 말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좀 뭐라 그럴까 이 친구의 활동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 같은 거. 이런 말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원장 선생님? 이라고 적어갖고 오시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 친구한테 해주세요, 선생님. 루이야, 너 이런 거 놀 때 이런 거 한 건,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직접. 네. 그 물어보는 그런 관심의 표현, 그런, 호기심과 애정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이런 장점이나 이런 스타일이나 성향적인 장점이 있으신데, 그걸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뭔가 엄한 평가자의 모습처럼만 느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를 근데 물어봐 주시고, 와,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물어봐 주셔도, 친구가 조금씩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생님과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되게 즐기게 될 거예요, 이 친구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계속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그전 선생님은 그걸 같이 놀아주셨다면, 지금 선생님은 그거에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요. 네. 루이가 그걸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 좀 놀 때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스토리도 만들면서 논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논 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고, 아이가 어떻게 이 호기심이나 관심의 영역을 더 넓혀줄 수 있을까, 더 깊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이시니까, 그걸 루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뭐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루이가 선생님과의 대화를 즐거워할지도 모를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이 얘기가 참 이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까가 항상 저도 고민이 돼요. 이게 개인 상담이면 이 내담자로서의 부모님이든 친구든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해와 공감을 내가 확인하면서 그 이해와 공감도에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담을 드릴 때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저는 남다 보니까 원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어머님과도 고민을 많이 나누시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냐가 제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사실 이해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게 확실히 많아서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오늘의 사연도 제가 자꾸 들어서 이걸 조금 더 민감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가장 처음 들고요. 근데 중간쯤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지금 이해가 되기도 한 게 루이의 첫 번째 고민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바로 해봐라 하기보다 먼저 즐기고 그걸 참여하는 모습을 그냥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그냥 한다. 그냥 내가 즐겁게 참여한다. 이게 멋진 작품을 만드는데 오히려 내 일로서 몰입을 하면 이 아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긴장도 풀어지고 뭔가 시도했듯이 지금 상황도 그냥 엄마의 일과를 나눈다. 라는 어떤 소통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선상에서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이 그래도 와닿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잘 어머님이 공감이 되시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거든요. 네. 혹시 예전에는 무슨 아기 학교를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네, 맞아요. 올해도 지금도 이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러면 더 루이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엄마랑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뭐 어떤 마음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의미를 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잘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생각을 가능하면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루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루이에게 필요한 건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지금 일과를 그냥 나의 독립된 시간으로 보내는 게. 내가 잘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네. 점점 본인의 일과가 늘어나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네. 이 친구 루이는 지금 그 단계를 적응해 가는 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걸 서포트해 주시려는 거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중요해요. 네. 대단한 의미 부여나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는 설명을 굳이 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의 일과를 보내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성향적인 차이나 이렇게 교육하시는 차이가 좀 있으신 거가 있으시니까 네. 그 관심과 관점을 이 친구에게 표현만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